오늘 여러분들께 그 중3 겨울방학에 하면 좋은 국어 학습법에 대해서 안내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내용을 꼭 실천하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로 또는 관심 분야의 책을 좀 읽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이트를 하나 추천드릴게요. 여기 보면 책다세라는 사이트가 있죠. 네이버 검색창에 책다세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공식 추천 도서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 책 소개 내용을 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공식 추천 도서 체크한 데 있죠. 여기를 클릭해보고 그 안에 있는 책들을 꼭 한번 마음에 드는 것들을 읽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거고인 과목별 수업 자료실, 그 다음에 국어과 활동 자료실에 보면 독서 일지를 올려둘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마다 독서 일지를 함께 작성해 보면 여러분들의 독해력 향상과 이해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한번 실천하기를 권합니다. 책을 고를 때는요, 너무 심오한 책을 골라서 찾거나 아니면 내가 장래에 꼭 하고 싶은 일, 이것만을 중점적으로 책을 고르지 말고요, 흥미가 가는 것, 비교적 다가가기 쉬운 책들을 중심으로 한번 읽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능 대비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내신 국어 시험과 그리고 고등학교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시험은 조금 유형이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고 나면 보게 될 모의고사 같은 경우 국어 과목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먼저는 화법과 작문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나중에 되면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는 둘 중 하나 선택을 하게 되지만 내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학해서 볼 시험은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모두 시험을 보게 됩니다. 모든 영역을 다 공부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하고 오면 좋을 내용들을 중심으로 어떤 영역을 공부하면 좋을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더 공부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입학하고 개설되는 방과 후 학교 시간을 잘 활용해 보세요. 먼저 저는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해 오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우리 한국어의 문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외웠던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고등학교에 와서도 그 내용이 연장선상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내용이 좀 더 심화되면서 문제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말의 문법은 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를 한번 보면 의문, 단어, 문장 이렇게 단원이 나누어져 있고요. 각각의 세부 영역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화면을 보면서 이 각각의 단원에서 내가 배웠던 내용들이 떠오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떠오르는 내용을 고등학교 입학 전에 정확하게 그 내용 요소들을 학습해 오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국어 공부하기가 조금 수월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기출문제 풀이에 도전하기 전에 반드시 중학교 3년 동안 배웠던 우리말 문법의 내용을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해 오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학도 보면 현대시가 있고요, 현대소설이 있고요, 고전시가, 고전산문, 그 다음에 극수필문학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겨울방학 동안 우리가 이 영역들을 다 공부해 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2가지 영역만 추천합니다. 나머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 와서 차근차근 공부해도 좋을 것 같아서 입학 이후로 조금 넘겼습니다. 먼저 현대시를 공부해 오면 좋겠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된 글씨를 보면 개념어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학교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배우기는 하지만 그것을 한번 더 복습해 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보면 예비매삼문이라는 책을 하나 추천해 놨고요. 그 다음에 개념어를 위해 공부해야 할 책들은 좀 후에 다시 추천을 하겠습니다. 현대시 공부하시되 개념어를 반드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상기 소개한 책을 문제를 풀어보고 그 이후에 그 해설지를 통해서 현대시를 독해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문제풀이 전략을 조금 공부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전시가를 공부해 오기를 권합니다. 고전시가는 특히 고전 어휘가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어렵고 생경한 어휘들에 조금 친숙해진 상태로 오면 좋겠습니다. 고전시가를 공부하다 보면 고전시가의 주제들이 크게 여기 나오는 4가지 형태로 모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유형들의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고전시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전 어휘에 친숙하게 고전시가를 직접 독해해서 공부하되 연군, 강호, 애정, 풍자로 이렇게 나누어진 4개의 영역의 주제의 작품들을 한번 카테고리화해 보세요. 그렇게 공부하기를 권합니다. 현대시, 고전시가 정도를 문학에서는 열심히 해오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영역은 독서 영역입니다. 독서 영역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문예술, 그 다음에 사회, 문화, 과학, 기술, 그리고 융합 이렇게 크게 4개의 영역으로 그 독서 영역이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최근에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풀이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영역이 독서 영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멀리 있는 일은 아닐 텐데요. 중학교 때 공부하던 내신 시험과는 확실히 좀 다른 형식의 지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대비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독해력 향상이 초점이 됩니다. 독해력 향상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고 여러 공부법이 있겠지만 우선은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각 문제별로 선지를 지문 안의 정보와 연결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독해를 마치게 되면 그 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몇 개의 단락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 한 편의 글을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그리고 모든 단락이 요약이 되면 그 요약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 글의 내용을 한번 다시 그려보는 겁니다. 여기서 그린다는 것은 그림을 그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머릿속에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약하기를 통해 여러분들 독해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 자신의 언어로 길고 복잡한 글이지만 그 글 안에 있는 중심 내용을 한번 요약하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독서 공부를 할 때 흔히 범하는 실수 가운데 문제를 풀고 답 체크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마치는 방법입니다. 계속 그런 방식을 되풀이하는 것은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을 쌓을 수는 있지만 자신의 독해 실력 향상이나 나아가서 문제를 푸는 시간을 단축시키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독해력 향상인데 그걸 위해서는 지문 안의 정보와 문항의 선지를 꼭 연결시키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책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현대시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던 개념어 공부와 국어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향상을 위한 책입니다. EBS의 개념의 나비 효과를 추천합니다. 신사고 출판사의 국어의 기술 0을 추천합니다. 개념의 나비 효과 같은 경우에는 EBS에 무료로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분량이 너무
많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을 조금 능동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찾아서 이 위에 있는 두 책 중에 다 해도 좋지만 적어도 한 권 정도를 미리 공부를 개인적으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뿐만 아니라 독서까지 포함해서 지문의 접근법을, 국어 지문의 접근법을 익히기 위한 실제적인 훈련을 하는 기초적인 책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예비 매삼비와 매삼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일 3개씩 하는 문법, 독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거 말고는 나쁜 독해 국어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가 독서 영역을 준비하기 위해 국어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에 대한 생각을 조금 미리 잡아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봤겠지만 어휘력을 공부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공부는 아니에요. 어휘력을 위해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매삼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매삼력이라는 책은 어휘를 모아놓은 그런 책인데, 이 책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국어를 대하기 위한, 수능 국어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적인 어휘 실력을 좀 닦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매삼력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올해 수능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만은 정시 전형이 확대되는 가운데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인 상황에서 전체적인 변별력 확보를 위해 국어 시험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과목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공부가 필요합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문제도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다루게 되는 지문의 내용도 많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국어가 쉽게 나온다고 해서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꾸준하게 독서와 그리고 문학 작품들을 열심히 공부하기를 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중3 겨울방학 때 고1이 되기 전에 하고 올 국어 공부법과 그 다음에 국어 영역에 대한 간단한 안내가 끝났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 여러분들 꼭 실천하기를 바라고요. 부족한 점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선생님들과의 개인적인 상담이나 아니면 수업 시간, 방과 후 학교 시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특히나 국어는 우리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해주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더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국어 공부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건강한 겨울 보내고 따뜻한 봄날에 우리 학교에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